안녕하세요. 지혜의 독서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벨 에미치, 스티븐 레번스, 벤지 파색, 저스틴 폴의 디어 에번 헨슨입니다. 이 소설은 10대들이 주인공입니다. 사춘기가 힘든 이유는 기존의 세계가 무너지고 스스로 다시 그 세계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이고 천하무적인 줄 알았던 부모님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가정은 완벽한 울타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따라서 자신은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구축해야 하죠. 그것을 깨닫는 시기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 10대 때 겪게 됩니다. 우주 속에 덩그러니 떨어져 나간 별이 된 기분. 그 별은 그저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저기 움푹 패인 곳이 많고 대기가 불안정하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삭막하고 외로운 존재이며 자기만의 궤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 10대의 주인공은 2명입니다. 2명의 주인공은 현대의 많은 10대들이 갖고 있는 상황들, 특성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주인공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소설을 이끌어갑니다. 한 명은 마크 에번 헨슨입니다. 마크 에번 헨슨은 사회 불안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서 상대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남들과 사소한 문제거리가 발생하면 자책하면서 회의와 자기 혐오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늘 신경안정제 약을 복용합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했는데 에바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하지만 아버지는 재혼한 여자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일로 들떠 있을 뿐 에반이 원하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에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바쁘게 지내느라 에반은 엄마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친구도 없어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외로움을 느끼지만 사람들과 섞이면서 겪는 불안증을 겪느니 오히려 그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에반은 심리치료사에게 상담을 받고 약을 받는데 심리치료사는 에반에게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라는 숙제를 내줍니다. 에반은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고 싶고 또 선생님에게도 자신이 나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긍정적인 말로 편지를 꾸며내지만 실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사라진다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에반은 그런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써서 컴퓨터에서 출력을 합니다. 컴퓨터실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코너 머피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코너 머피는 프린터기에서 출력되어 나오는 에반의 편지를 가로채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이 코너 머피가 이 책의 2번째 주인공입니다. 소설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페이지 색깔로 누가 하는 말인지를 완벽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색깔이 없는 종이는 에반의 서술이고 이렇게 약간의 회색이 도는 바탕은 코너 머피의 서술입니다. 이 회색이 잘 찍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흰색이고 이게 회색인데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네요. 이 2번째 주인공 코너 머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고 그 가족은 중산층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해서 10대의 삶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코너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너무 엄격하게 대했고 어머니는 너무 관대하게 대했으며 여느 집처럼 폭발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소심하면서도 순수했던 코너 머피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 미겔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걸렸을 때 자기 것이라고 대신 자백해서 다니고 있던 좋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재활센터에 보내지는데 거기서 실제로 마리화나를 배우게 되는 등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재활학교를 나와서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그의 그 전적과 함께 사소한 사건들이 부풀려져 전설처럼 되면서 그는 괴상한 인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코너 머피는 더욱더 자신 안으로 숨어들게 되고 괴팍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로웠던 코너는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미겔이 자신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해서 좌절했었는데 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나무를 들이받고 죽으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날 죽고 맙니다.
이후 코너의 부모님은 코너의 방에서 에반 헨슨이 자신에게 썼던 그 편지를 발견하는데, 받는 사람에게는 에반 헨슨이라고 되어 있고 보내는 사람으로는 너의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친구인 내가 라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아들 코너가 에반 헨슨에게 보낸 편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외톨이인 줄만 알았던 아들에게 가깝고 소중한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부모님은 에반을 집으로 초대해서 코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에반은 그 편지가 자기 자신에게 쓴 거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코너의 절친이 되어버린 채 이런저런 이야기를 꾸며내게 되면서 일이 뜻하지 않게 커져버립니다. 코너의 장례식에서 그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거짓으로 꾸며서 얘기하는데, 그 추도사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코너와 에반의 추억이 주는 교훈이었고, 그 추도사는 SNS를 타고 리트윗되면서 널리 전파되고 사람들은 자신과 더불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에반을 코너의 절친으로 오해한 것에서 시작된 거짓말은 의도치 않게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코너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운동까지 일어나는데, 한편 에반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도의 노이로제를 겪으면서도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지는 태도를 보입니다.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 소설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은 원래 뮤지컬로 공연된 작품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2015년 7월에 워싱턴 DC에서 처음 공연된 이래 현재 브로드웨이에서 몇 개월 뒤에 표까지 전부 매진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뮤지컬 연극계의 아카데미상으로도 통하는 토니상에서 최우수 뮤지컬상, 최우수 음악상, 최우수 편곡상, 뮤지컬 부분 남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극본상 등 6개 부분을 휩쓸었고 2018년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최우수 뮤지컬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책 뒤에 보면 얼핏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마이 시스터스 키퍼의 작가 조디 피코가 극찬한 말이 써 있습니다. 이 소설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문체입니다. 뭐뭐 했다, 뭐뭐였다 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뭐뭐 한다, 뭐뭐이다 같은 현재형이라서 마치 눈앞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중계받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대화체 또한 상당히 사실적으로 쓰였습니다. 많은 소설의 대화가 책은 책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문어체가 느껴지는 것이 많은 것에 반해서 이 소설에서는 생생한 구어체를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10대 감성에 톡톡 튀는 표현들도 많아서 재미있고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 현실감 있는 소재입니다. 아이들의 철없는 것 같으면서도 주관 있는 태도, 엉뚱하고 천방지축 같지만 책임을 지는 태도도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인물들이 처하는 상황들 역시 현실성 있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코너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공감되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기 싫었다. 정말이지 학교에 가는 게 무슨 소용일까? 학교에서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절대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 정한 상자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내동댕이 쳐진다. 나는 집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았다. 책을 읽고 영화 바이스를 보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았다. 적어도 해노버에서는 내가 니체를 운운해도 선생님이 멍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이 소설은 소외와 자기 혐오에 빠진 10대들이 학교에서 제시하는 틀이 아닌 자기들 스스로 방법을 찾고 이겨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일종의 성장소설인 디어 에반 헨슨을 보면서 비슷한 소설이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팔라시오의 원더와 손원평의 아몬드입니다. 원더도 영화로 나오기는 했는데 얼굴에 끔찍한 안면 기형을 갖고 태어난 어거스트의 성장소설이고, 아몬드는 편도체 이상으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따라서 공감도 하지 못하고 감정 표현도 못하는 16살 선윤재라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성장소설입니다. 디어 에반 헨슨을 재미있게 읽으신 분은 지금 말씀드린 원더와 아몬드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소설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인물 설정입니다. 인물 설정에 대해서 보면 에반 헨슨의 풀네임은 마크 에반 헨슨으로 이니셜을 따면 MEH, 매가 됩니다. 영어권에서는 별로이거나 관심이 없을 때 매라고 합니다.
에버넨스는 그런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처럼 자신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인 코너 머피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코너는 모서리를 말합니다. 지금 걷는 길이 막막해도 이제 저쪽 모서리 뒤쪽에는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걸어보라고 격려하는 듯합니다. 또한 살아가다 보면 직진만이 능사가 아니라 코너를 돌아가는 것도 훌륭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머피는 머피의 법칙을 생각나게 합니다. 공교롭게 타이밍이 맞물려서 오해를 낳고 안타까운 일을 맡게 되었던 코너의 짧은 생을 말해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엉망 같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을 때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야. 오해일 수 있어. 이게 전부가 아니야.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벨 에미치 외 뮤지컬 팀이 공동으로 쓴 디어 에번 헨슨입니다. 에반이 꾸며낸 아름다운 우정과 추억으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에반과 코너 입장에서의 서술이 엇갈려 이어지면서 숨겨왔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거짓이기만 했던 이야기들은 의미 있는 사실이 되어갑니다. 이 소설은 그렇게 신경증과 각종 노이로제, 자기 회의와 자기 혐오를 갖고 있는 10대 소년 에반과 코너를 중심으로 사랑과 희망을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성장소설입니다. 아직 한국에는 이 소설이 뮤지컬로 공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